안녕하세요. 권영호TV의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배연 저감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냄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권영호TV 채널 시청자가 많으십니다.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현재 제 채널의 구독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2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도 안 되는 숫자가 현재 100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시청자는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시청만 해주시는 그런 팬이신 겁니다. 부탁하건대 제 채널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읍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참여를 바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스타렉스 자동차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증상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그 증상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매연 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매연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자동차에서 왜 푸르스름한 연기가 날까? 그거는 매연 저감장치 자체에서 발생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매연 저감장치를 분해해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뭔가 오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연 저감장치를 손볼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매연을 잡는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냐, 엔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없앰으로써 매연 저감 장치가 있으나 마나한 장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DPF를 분해한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경유가 분사되는 지역인데 이 안에가 완전히 지금 막히다시피 했죠. 끓음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탈거 전이지만 내부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참 예쁘게 돼 있죠. 저 안에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게 밖에서 장착한 모 회사의 DPF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뜯어 내릴 거니까 이렇게 탈거해서 이쪽 내부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걸 떼면 이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탈거한 겁니다. 이렇게 탈거해서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지금 무슨 특별하게 오염이 된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쪽을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뒷면이니까 좀 깨끗한 편이죠. 저쪽에 반대편을 본다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조금 더 이제 탈거한 다음에, 이 어셈블리를 탈거한 다음에 다시 다음 영상에 기대해 주세요. DPF입니다. 탈거한 상태입니다. 보시겠까요? 여기가 뒤쪽이고요. 이 사이를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하죠. 이쪽에서는 엔진 쪽에서 나오는 쪽이고요. 자, 엔진 쪽에 나와서 지금 뒤쪽으로 가는 쪽인데 어때요? 여기가 쌓인 거, 여기는 쌓여 있고 이렇게 오염된 거죠. 그리고 저 뒤쪽을 보는데 지금 안 보이겠죠? 저 불을 좀 비춰줘봐. 밖에다, 안쪽에다가, 저쪽에다가. 그렇지. 지금 반대편에다가 라이트를 비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때요? 보입니까? 불을 비쳤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리고 저쪽에, 여기도 지금 내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재생할 겁니다. 재생하는 거는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두 등분만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세 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현재 이것이 오늘날 사제 DPF의 현주소입니다. 자, 앞에서 온 것들이 여기를 보면 크루처럼 돼 있죠. 편처럼 돼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도르라는 거예요. 돌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고루 한 군데로만 나오면 퇴적이 되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잔머리 굴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근본은 놔두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때려보니까 어때요? 덩어리 나오는 게 보입니까? 여기다 한번 또 때려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덩어리가 톡톡 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는데 지저분하니까 안 할랍니다. 권영호TV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DPF 청소 거의 다 돼가는 지점입니다. 밑에서 불을 비치면 이쪽으로 보일 정도가 됐으니까요. 가장자리라고죠. 이런데 조금은 검게 보이는데 다 뚫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또한 재발이 안 되도록, 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엔진 정비는 필수다. 자동차 이 DPF는 그냥 단순히 후처리 장치인데 후처리 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조건,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가 열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열이 발생하면은 후처리 장치로 역할을 하는데 후처리 장치의 온도가 매우 낮아요. 엔진에서 고온이 나왔더라도 오면서 식습니다. 식어서 여기는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고, 이 차가운 곳에
탄매 가루가 여기 묻으면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합이 상승하고, 배합이 상승하면 흡입 공기 효율이 떨어지고, 또 덜 빨아들인 공기에 의해서 압축말 온도 값이 내려가고요. 그러면 또 다시 매연이 나와서 조금 나와서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점점 점입 각용이 되는 거예요. DPF를 정부에서 다르라고 한다고 물론 달기는 달아야 돼요.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런데 정부도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오로지 국제적으로 생색내기 위한 정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깨달아 주시고, 또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장치의 부착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건의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걸 건의하지 않고 정부 시책이니까 모두 그냥 따라가겠다? 물론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재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재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손해는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죠. 이걸 달지 않더라도 매연이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 곧 이걸 달았더라도 자동차 엔진 성능이 제대로 될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0만원짜리를 공짜로 달아준다? 야, 이게 웬 횡재? 이런 생각으로 장착을 했었던 분들 얼마나 후회한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거를 달고는 있지만 곧 3년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를 운행할 걸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발 이 권영호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DPF 장착이 우선이 아니라 매연 정비가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달면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장치를 통해서 자동차 무게가 나갈 테니까 연비가 약간 떨어질지언정 엔진 성능이 좋으면 그 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이 권영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제 DPF 장착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매연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착각이 쉬운데, 이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매연이 더 발생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장착한 이 지금 배기관이 보이죠? 여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곳에서 경유를 부서시킵니다. 부서시킬 때 여기에 쌓인 내부에 들어있는 여기가 빈 공간인데 여기에 불탄 판매 가루가 분사된 경유에 의해서 연소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연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연소 공학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여기서 발생돼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풍진이 이걸 통해서 가루를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뿌리는 경유에 의해서 젖어버리면 여기에 들어있는 DPF 그 자체가 곧 적셔진 가루에 의해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기 때문에 DPF를 달면 엔진 성능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누가 지켜줍니까? 정부에서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동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모르면 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DPF 장착하시는 분들 이렇게 허술하게 용접해서 충고시키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배기가스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구독자로서 주시는 전화는 기꺼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권영호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죠. 엔진 오일을 잘 사용해야 한다. 또 냉각수의 비중을 잘 맞춰줘야 한다.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의 옷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계절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냉각수다. 사람의 옷은 철철히 갈아입으면서 엔진의 옷은 냉각수는 그대로 4년째, 5년째, 6년째 물이 있는 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철 따라서는 못 갈아입을 망정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의 냉각수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곧 매연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 매연이 없어지면 DPF가 달려있지만 DPF의 기능을 할 필요도 없고 DPF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권영호의 자동차 역시 디젤 자동차이지만 매연 0%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제 평생에 2번째 디젤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다 매연 0%의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매연이 몇 %가 나오든지 현재 정비를 통해서 0% 쪽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달아주는 거니까 틀림없이 좋은 장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연. 아무리 강조해도
말고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연은요, 분명히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Particulate Matter, PM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 입자상 물질이 DPF 필터를 통해서 연소돼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DPF의 자체 온도가 낮습니다. 그 PM을 태울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DPF를 만드는 분들은 여기서 태워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98%의 연소 효율을 또는 PM 물질의 제거 효율을 가졌다고 이렇게 허가까지 해 주었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물질의 연소는 그렇습니다. 연소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태울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필요합니다. 태울 수 있는 온도.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PM이라는 물질은 있습니다. 온도도 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부분이 DPF인데요. 이렇게 DPF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이 자리가 뭐냐면 경유를 분사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소실입니다. 또한 여기는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가 지나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지금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여기가 파란색, 또 여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뿌려준 PM 물자가 여기에 쌓이게 되면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또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센서들의 작동에 의해서 여기서 경유를 뿌립니다. 경유를 뿌려서 태워줘야 되는데 태울 수 없다. 왜? 공기가 없으니까요. 공기가 없는데 태울 수 있겠습니까? PM이라는 물질과 적절한 온도는 있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일러의 개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태울 수 없습니다. 뿌려진 경유가 PM을 적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려진 경유가 그대로 나가면서 배기구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냄새입니다. 냄새. 이 냄새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두통이 발생합니다. 두통. 그리고 또 현기증, 어지러움증도 있습니다. 현기증입니다. 이 현기증이 발생합니다. 저 또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자동차들을 만나면 상당히 두통에 고달퍼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아직 건강해서 그런지 현기증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를 찾아오셨던 어떤 자동차 사용자분께서는 구토했다고 합니다. 이걸 장착하고 냄새 때문에 구토했다 그럽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께서 겪고 있다면 곧 과거에 DPF를 가진 자동차들에서는 배견이 나왔습니다. 경유를 많이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배견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냄새가 나고 푸르스름한 연기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증상, 두통, 현기증 또 구토 현상까지도 온다. 그러면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토하지 않고 현기증이 안 나고 또 두통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매연이겠죠. 매연정비이죠. 매연정비입니다. 매연정비입니다. 매연정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오일 문제. 또 하나 냉각수 문제 아닙니까? 냉각수. 이 냉각수를 잘 처리해주면 그랬어요. 이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을 등한시하는 한 매연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매연이 나오면 어차피 또다시 DPF를 통해서 뭔가 정화가 되겠지 하는 착각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런 장치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개발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부착해주는 DPF의 대가로 한 4,500만 원씩 받아갑니다. 정부 돈 어떻게 보면 눈도 멀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인증서라고 했어요. 저공해 엔진 인증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제품 설명. 복합 재생 장치는 DPF를 장착하여 배출가스 중 PM을 98% 이상 저감 가능하며 경유 버너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온도 확보가 어려운 환저속이나 저부하 조건에서도 강제 재생 방식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또 특징은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저속 시내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고속 고부하 조건에서는 촉매 반응을 통하여 자연 재생이 가능하다. 촉매 반응을 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DPF는 엔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엔진에서 DPF 장착되는 DPF까지가 평균 1 내지는 1.5m입니다. 1.5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진에서 폭발 당시에 1200도 정도의 온도가 1.5m 내지 1m까지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불과 100도 정도로 낮아집니다. 100도. 이런 온도 조건에서 PM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안 됩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근접할 수 있는 약 400도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완전 연소를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만든 것이 버너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버너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의 버너를 기대하고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영호 TV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연 정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산타페 차량입니다. 어제 찾아주셨던 분의 자동차에서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자동차의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산타페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DPF입니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이 지금 버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유를 분산시켜줍니다. 이쪽으로 분산시켜주면 내부에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연소를 해야 되는데 연소할 수 없는 구조다. 여러분들께서 연소를 잘 해주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센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센서 또 있죠.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디젤 DPF라는 연소시켜준다는 장치, 촉매 반응을 일으킨다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센서가 있죠.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은 여러분께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기 지금 검게 보이는 모습들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용접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배기가스가 왕창 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허술한 용접을 했는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DPF를 장착하면서 이 프렌지라고 하는데요. 프렌지와 이 배기관 파이프를 만나서 용접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면 검게 이렇게 그을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청진기를 갖다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쪽에서 막 줄줄줄 새고 있더군요. 탈거해서 용접을 다시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혼자 작업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탈거조차도 힘들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혹시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면요, 얼른 떼어주기 바랍니다. 용접이 잘 돼야 튼튼한 자동차가 되죠. 그리고 배압도 상승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DPF를 달게 되면 이런 장치를 부착할 건데 DPF가 고정되어 있도록 브래킷을 만듭니다.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용접한 부위에 최소한 페인트라도 좀 칠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자리가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차체의 부식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시고요. 여기도 용접이 지금 돼 있는데 페인트라도 좀 칠해지지 않았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부분도 썩기는 썩었지만 이런데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언더코팅제라도 뿌려놓으시면 더 이상의 부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자동차 정비하러 가시거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자동차 하부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안 찍으려다가 찍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부터 이 지금 매연 저감장 쪽으로 이렇게 호스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동차가 운행하면요, 여기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간섭을 일으켰을 때 호스가 손상되고요. 어느 순간에 호스가 터지면 여기서 경유가 흘러나올 겁니다. 여기서 뿌려지는 경유가 여기에 보이는 DPF인데요. DPF 쪽으로 경유가 뿌려진다면 여기서 자연 발화를 일으켜서 화재 위험성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은 커버링을 해서 또 흔들리지 않도록 밴드로 체결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커넥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커넥터 부분은요, 방수가 가능한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차의 모든 장치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또 부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경유가 체결되는 곳, 또 노즐이 들어갔다고 해야겠죠, 여기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풀림이 있으면 경유가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자체 온도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일으켜서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장착 후에는 경유가 새는지 방수가 안 돼서 커넥터에 접촉 불량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차 밑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권영호 TV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에서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DPF를 장착해주는 분이 지켜줍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곧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능사인양 하고 있지만 매연을 10% 이하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매연 저감 장치 장착하지 않고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확인 받으셔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유예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비를 개운하게 하십시오. 그 유예 신청된 근거가 될 것이고 1년씩 넘어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유차는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DPF를 장착했다고 완전한 자동차가 되었거니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호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늘 건강한 자동차이고 환경과 거리가 먼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자동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에 여러분들 자동차도 함께 제가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먼저 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 환경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내 주행, 대전 시내 주행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가 30km, 40km밖에 안 되는 곳에서의 주행 속도를 가진 자동차라면 엔진 오일과 냉각수 관리, 물론 달리는 자동차에도 중요하지만 달리지 않는 자동차일수록 엔진 오일과 냉각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동차는 정비 불가능한 기계가 아닙니다. 정비가 가능한 기계, 다만 임자를 쉽게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권영호 TV의 애청자이고 구독자이시고 시청자이신 여러분들, 특히 구독은 안 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께서 저와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신 분들의 상당수가 할 줄 몰라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못했다고 합니다. 할 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구독하는 방법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열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지지 덕분에 열심히 성장하는 유튜버로서 권영호 TV의 승승장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DPF를 장착한 자동차에서 배견이 나온다 그러면 오래전에 장착한 DPF이고 그것 또한 정비가 가능하며 요즘 장착한 DPF이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두통나고 현기증이 있고 구토하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DPF가 요즘 최근에 장착한 DPF 때문에 그런 것이고 DPF에서 필요 없는 경유가 분사되지 않도록 DPF가 막히지 않도록 매연 정비를 해주면 현재 장착된 DPF로 인하여 그을림성 경유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자동차가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궁금해 하신다면 또 정비를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라면 끝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사항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깃드는 충만한 한 주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